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특징이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는 잘 하는 편이어서 계속 봐주시면 앞으로도 필요한 운동법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봤던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PFPS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물리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PFPS와 관련된 운동법은 유튜브나 여러 자료들이 저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준비물은 지금 옆에 보이는 수건 한 장만 있으면 되도록 운동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증은 줄이고 그리고 재발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단계별 물리치료와 각각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숙제처럼 마음 한켠에 굉장히 짐처럼 여겼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PFPS 진단 방법에 대한 그 영상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PFPS 진단 병원에서 받았는데요. 특별히 치료법을 말 안 해줘서요. 치료 영상 만들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리고 걷기도 도움 될까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꼭 빨리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제가 안 달았는데 걷기 도움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실 때 해도 될 때도 있고 안 해도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PFPS의 발병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PFPS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무릎뼈가 바깥으로 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통증이나 기능 손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리치료든 아니면 운동을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안쪽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을 잡아주는, 교정해주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법들을 알려줄 때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꼭 단계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단계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단계를 다시 돌아가고 어떤 운동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직접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치료 목표 1단계입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뚝절뚝 걷고 다니는 모습, 이런 통증을 감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병원에서 따뜻한 그런 핫팩, 찜질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치료 혹은 진통제를 먹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주사요법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오히려 수건을 이용해서 차가운 얼음 찜질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 감소가 되는 이유는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급성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기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 수용기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염증을 진정시키고 통증의 전달을 막아주는 그런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뜨거운 찜질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차가운 얼음팩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PFPS라는 질병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노인성 질환, 막 60대 이상 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한 30대에서 4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좀 튼튼한 상태인 경우에는 뜨뜻한 핫팩, 찜질보다는 이렇게 차가운 얼음팩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무릎뼈가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릎뼈의 바깥 구조물들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무릎뼈의 바깥 구조물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무릎뼈의 안쪽 부분들이 느슨해짐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적용할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무릎뼈 바깥쪽에 있는 연부 조직을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이 마사지를 할 때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제가 직접적인 사람 해부 사진을 인용하고 싶지만 이게 공개된 영상이다 보니까 그 사진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족발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족발을 뜯어서 먹어보면 관절들을 푹 삶았음에도 불구하고 뜯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연부 조직을 마사지할 때 특히 이렇게 튼튼한 무릎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조직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바깥에 결정적으로 가장 강하게 당겨주는 구조물인 IT밴드라는 그런 굉장히 튼튼한 인대 혹은 건 조직들을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돌 방지를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무릎뼈의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잠들어 있는데,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근육들을 깨워주게 되면은 더 이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건을 깔고 누르는 방법, 그리고 의자 앉아서 다리 펴는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꼭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뒷 영상에서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료 목표 2단계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삶을 영위해야 되겠죠. 통증 없는 일상. 이것이 목표입니다. 걷기 동작 같은 경우에 우리 질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걷기 동작 좋습니다. 근데 단 밑에 보이는 저런 준비 운동들을 먼저 잘 해준 다음에 운동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준비 운동으로는 발목과 햄스트링, 그 다음에 쿼드리셉스에 대한 스트레칭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에 대해서 워밍업 동작으로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를 100번 혹은 50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워밍업이라는 개념은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가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본 운동에서는 오히려 스쿼트보다는 런지나 원레그 스쿼트 같이 좀 더 강한 운동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엉덩관절도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엉덩관절에 대해서 워밍업 개념으로는 우리 흔히들 조개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다리로 섰을 때 벽 옆에서 서는 겁니다. 이것도 뒷부분에서 영상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본 운동을 했을 때 이 본 운동의 목적은 앞으로 통증이 줄어들게 하는 목표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준비되지 않는 첫 번째 단계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날 통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통증이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절대 2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1단계 동작을 충분히 반복한 다음 그리고 2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1단계 운동을 해야지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 정답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2단계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증가되는지 증가되지 않는지를 보고 단계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운동하는 방법을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찜질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수건들은 다들 있으시죠? 수건을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무릎을 충분히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려놓은 수건이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상태라는 말은 이게 얼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냉찜질을 적용할 때 추천 온도는 5도에서 내외 정도, 5도 내외 정도 되지 이게 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얼렸을 때, 지금은 저는 얼려놓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수건이 휘어지는 정도가 되는 온도가 차라리 좋습니다. 했을 때 너무 꽝꽝한 상태는 오히려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건을 무릎을 감싸주고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꽉 누를 필요 없이 얹어놓고 하면 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추천합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동안에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그런 운동들이 안쪽 근육을 깨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판단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작을 하는 동안에 무릎을 폈을 때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무릎뼈를 안쪽으로 잡아주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바스투스 메디아리스라는 근육입니다. 바스투스 메디아리스 근육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무릎을 천천히 펴줄까요? 내리시고 했을 때는 제 손가락이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안쪽에 있는 메디아리스라는 근육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부분에서 마지막 범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한번 펴줄까요? 다시 한 번 더. 됐습니다.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마지막 범위에 왔을 때는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제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을 할 때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수건 누르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누르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수건이 있을 때 집에 쓰는 수건을 충분히 말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건을 말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려있는 수건을 무릎 아래에다가 받쳐줍니다. 이렇게 받쳐진 상태에서 어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펴는 동작으로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펴는 동작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펴는 동작을 할 때 무릎 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전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비하고자 오히려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수건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힘 빼고, 지금 마찬가지 안쪽 근육들을 잘 살펴봤을 때 눌러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안쪽 근육이 일을 잘하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운동할 때도 지금은 수건을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쪽 근육이 깨어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일을 안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어나지 않는다면 수건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한번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수건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점점점 낮아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까 무릎을 끝까지 폈을 때 보통 안쪽 근육들이 튀어 올라오면서 일을 잘 합니다. 근데 PFPS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리를 폈을 때 여기에 있는 안쪽 근육이 잘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동을 했을 때 다리를 펴세요 라고 한 다음 요 정도 펴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펴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한번 최대한 끝까지 펴줘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안쪽 근육이 튀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안쪽 근육이 잘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무릎이 오히려 아픈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안쪽을 좀 더 잘 깨어낼 수 있는가는, 발목을 위로 올리는 발등 굽힘을 강하게 동반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근육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무릎을 천천히 올려볼까요? 했을 때 이 정도 갔을 때 발목을 최대한 뒤로 올리는 동작을 동반하는 겁니다. 무릎을 펴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도 발등을 위로 드는 동작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보다 잘 수축을 하게 됩니다. 내리고, 자, 이번에는 천천히 올리고 발목 올리시고 끝까지 올립니다 했을 때 의식의 집중은 발목에 가 있습니다. 발목을 최대한 뒤로 당기는 의식을 집중해야지만 안쪽이 잘 수축을 하게 됩니다. 내리고, 이런 방법으로 한 10회 정도, 지금 이거는 근력 강화의 방법이 아니고 잠든 근육을 깨어내는 거기 때문에 힘들 정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워밍업 정도로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도 있을 거고요, 런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밸런스 패드라는 걸 깔고 하는 운동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보고 꼭 운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는 동안에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네, 방금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에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작이 나타나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동할 때 무릎이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에 무릎이 자꾸 흔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무릎 사이에 공을 끼고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수건으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양쪽 무릎 사이에 끼고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수건이 떨어지지 않는 동작을 의식하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흔들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수건을 꽉 잡아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운동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 쪽에 있는 워밍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을 할 때 이 엉덩이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동작을 흉내내 보자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보통 우리는 엉덩이를 약간 바깥으로 빼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흔들림도 생기지만 엉덩이에서도 과도한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 다리를 드는 동작을 취했을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기보다는 엉덩이를 빼면서 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옆에 벽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왼쪽 다리, 한쪽 다리로 서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막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건강한 일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벽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벽을 옆에 바짝 붙이고 운동하면 당연히 들 수 없겠죠. 벽을 일정 간격을 두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벽의 거리를 좁혀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원위치. 이번에는 15cm 정도 떼보겠습니다. 자,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잘 서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벽과 좀 더 밀착해서 다시 거리를 좁혀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10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내리고를 반복해 주면 됩니다. 이거 이쪽이 아픈 다리지? 네. 봐봐요. 여기가 한 5cm? 네. 저쪽 다리 한번 들어볼까? 들 수 있지? 네. 근데 아까 저쪽은? 안 돼. 그럼 니도 이쪽에 있는 글티스 메디스가 약한 수였죠. 됐다.